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선거 투표를 막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인데 이 노동학개론이 녹음 방송이어서 내 후보 진영이 합의하고 선관위에서도 양해해서 지금 이 선거 특집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노동학개론 청취자 게시판에 지난주에 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선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글을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선거 흥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특집입니다. 잠시 뒤 어색한 사이에서 출연자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노동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들이니만큼 화기애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권이 있든 없든 지금 노동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잘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으로 노동운동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번째 노동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아주 듬직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노총 직선제에 관한 방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들끼리 진행한 것보다는 직접 출마한 분들이 나와서 생생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방송은 민주노총 선거 특집 두 번째 편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른 코너 다 생략하고 오늘은 선거 얘기에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보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필요한 이야기를 주로 질문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진행 방식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고요. 각 선번별로 나오신 분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질문별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답이 시간을 넘기면 편집 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벌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편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된 이다 보니까 그 선관위에서 시간 배분 등 모든 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딱딱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답변 순서는 매 질문마다 우리가 번호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긴장된 분위기도 풀 겸 노동학개론의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설마 주호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 계시네요. 저 처음이에요.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가 어느 후보의 선본에서 나오신 분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호민 작가를 모르다니 이러면서 표를 주지 않는 유권자가 있을까봐.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제 36번째 방송인데 거의 매 방송마다 출연자가 몇 분씩 계셨는데 주호민 작가를 아는 출연자가 딱 한 명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출연자 명단에 우리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벼운 질문입니다. 혹시 노동학개론 방송을 전에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 번이라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이건 두 분이 손을 드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네요. 방송을 들어보셨다니 많이 비우셨을 텐데 하여튼 오늘은 알찬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호민 작가님도 인사 같이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런 얘기 참 여기서 너무 식상한데 여러 번 해가지고 저분이 이 스튜디오만 나가면 거의 뭐 신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만 우리 듣보잡이거든요.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그린 이제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예, 그 만화도 처음 들으세요. 예, 어느 선본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면 대부분 알 거고요. 그 작가를 만났다 이러면 아마 집에 가서 예, 좀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아이들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본 소개와 출연하신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본인 직책과 해당 선본에 대해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발언은 아까 제비 뽑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 누가 뽑으셨죠? 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나요? 예, 알아서 각자 소개하시고요. 뭐 선본 소개하시고 후보자 소개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민주노총 직선제 기호 2번으로 지금 출마하고 오늘 선거 운동 마지막까지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은 서울 지역 유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호 2번을 대표해서 나온 쌍용자동차 해고자이기도 하고 선전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창근입니다. 이렇게 그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그 쌍용자동차 싸움을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 후보와 그리고 정교조 법외노조 싸움을 함께 이끌었던 수석 부위원장 출신 이영주 사무총장 그리고 이명박의 서울 지하철 국민노철에 맞서 싸웠던 최정진 후보가 수석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2번입니다. 지금 네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고 아마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들으시겠지만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분 해주십시오. 예, 저는 기호 1번 사회연대 선대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을 하는 백인함이라고 그러고요. 저희 정영건 위원장 후보는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연대 전략을 실천해 오신 분이고 반명자 수석 부위원장 후보는 공무원 노조에서 수석 부위원장도 하셨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투쟁을 위해서 선봉에서 역할을 하시고 있고 이재웅 사무총장 후보는
하여튼 서울본부장을 이제 3번 역임을 하셨고, 하여튼 평생 30년을 중소형세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누가 뽑으셨나요? 네, 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옳은 길은 간다라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후보의 허영구,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 후보의 김태인, 저는 사무총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신현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허영구 후보님은 되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87년 전노협 때부터 집행위원장을 활동하셨던 분이고 부위원장을 다수 역임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9297 로게트 투쟁 때는 부위원장으로 어쨌든 총파업 투쟁을 이끄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저하고 김태인 동지는 비정규직 운동을 계속했던 분들입니다. 김태인 동지는 지금 돌봄 노동자, 여성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돌봄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 GM에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한 후보 진영이 남았죠? 해주십시오. 예. 저는 통합과 혁신 선대본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선대본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후보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부터 올곧게 노동자의 한기를 그려왔던 전재환 위원장 후보, 그리고 한진중공업 지역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던 부산 지역본부 본부장 출신인 윤태권 후보, 그리고 산별노조 운동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산별교섭을 이끌어냈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후보, 이렇게 세 분이서 통합과 단결, 그리고 민주노총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기치로 출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 진영의 소개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합동 유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주호민 작가는 지금 나왔던 수많은 후보자 이름과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혹시 아는 분이 있는가요? 저번 주에 처음 그때 이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해서 방송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냥 대충 어떤 일을 하셨는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네 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아, 저요? 네. 없습니다. 예, 피장파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합동 유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수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셨을 텐데요.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부터 하십시오.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 담당이라는 게 보통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따라서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몇 가지 선본에서 얘기 들었고 후보들로부터 얘기 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유세가 제주도였고 다음에 부산이었는데 부산 유세 때 이제 지지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어쨌든 조합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 매우 오랜만이라고 하던데 신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신발을 선물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발을 선물했던 지지하는 조합원이 하신 얘기는 민주노총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밀착해서 조합원들의 고충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지도부로 인식되기보다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상층의 간부 집단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당선되더라도 정말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누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신발을 선물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많은 사업장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직선제가 아직은 간부들 수준에서는 알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직선제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조건에서 어쨌든 직선제가 치러지는데 이번 직선제가 마음을 잘 모으고 민주노총을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각기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 주의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 상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실제로 2차 투표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아서 나왔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힘을 모아서 집행하고 하나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 가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자기 소개는 빼뜨리셨는데요. 기호 4번 전지현 후보 선본에서 나오신 이정희 정책 담당이었습니다. 다음 발언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시죠. 예, 기호 1번 정책 담당하는 백인환입니다. 저는 우리 진영은 뭐 정파 기반을 가지고 나온 후보가 아니다 보니 이제 제가 직접 그 선거 기간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대우조선 해양의 아침에 이제 개인 홍보물을 돌리러 갔을 때 이상하게 다른 데는 선전물을 잘 받는데 여기만 잘 안 받아요. 옷도 조금 깨재재한 것 같고 얼굴도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우조선 남문이었는데 여기는 왜 조합원들이 이렇습니까? 이랬더니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나는 분들이고 대우조선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이 8,000명에 아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4만 명 가까이 될 거다. 가슴이 막 갑자기 탁 막히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했던 선거운동 내내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거 뭐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한데 그 부산 기장군의 한 사업장에서 조합원 그 교육 시간을 통해 가지고 총회 형식을 빌어서 그 후보 진영 4팀을 불러서 이렇게 공약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직선제에 걸맞는 선거운동 방식으로서 가장 좋은 방식이었는데 아마 거의 전국에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하나는 비정규직 과제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한 문제이고 직선제다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반성했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해주시죠. 예. 저는 한국GM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름은 신현창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주노총 총연맹의 위원장 선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결심이 많이 필요했고요. 무엇보다도 근무 문제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휴직이 가능할지부터 해서 특히나 저희는 노동조합에 단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스러웠고요. 이런 문제들을 딱 접근하는 순간 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협이 잘 돼 있는 곳 그리고 대공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위원장이 뽑히는 체계가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 같은 노동자들이 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는 제 주변에 조합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좋아하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비정규직들이 외곽에서 중심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당신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달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차 한번 쓰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연차를 쓰게 되면 그 일을 다른 노동자들이 찢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장 3주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일은 할 터이니 걱정 말고 갔다 오라 이런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조금 남았는데 몇 초 남은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줄이죠. 예. 다음 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들을 길게 안 하시네요. 네. 3분이니까요. 앞선 분들이 좀 짧게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에피소드
앞서 그 4번 이정희 정책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선전 홍보라서 특별히 현장과 그렇게 밀착해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혹은 반성적으로 보면 대공장의 현장과 중소형제사업장의 현장의 극단을 봤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만든 현실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민노총 조합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대공장 현장에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태블릿 PC, 아이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라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고 중소형성사업장에서는 그 자리를 대체해서 공장 하늘에 공장에 구멍이 뚫려서 그쪽으로 뿌연 연기가 들어오는 먼지가 들어오는 그런 광경이 한 달 동안 저희가 지켜본 그 민주노총의 현장이다. 사실 저희가 민주노총 외부에서 우리 내부의 격차의 문제 또 민주노총의 방향의 문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속사를 들여다본 현장의 격차와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대공장은 대공장 스스로 철옹성의 느낌을 가졌고 또 중소형세 사업장의 이 열악한 상황은 초과상관도 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정파의 폐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0여 년 넘게 종이로 투쟁을 하고 문서로 싸움을 조직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기호 2번은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회의적이고 낙담하는 분위기가 많죠. 근데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각 단위 후보들의 목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되겠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데 이게 실제로 되겠느냐.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직시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문을 나서면서 그 겨울을 맞는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 아래 떨어지는 이파리를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노총이 이 겨울을 버티고 견뎌야 될 나무의 모습이 아닌가. 이파리가 떨어진 것을 이 겨울에 나무에 붙이는 것은 아둔한 짓이다. 정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치 세력화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순리를 따르고 조합원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분은 기호 2번 한상견 후보 진영이 이창근 선전후보 당당이었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분은 이제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진영의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였는데 자기소개를 앞에 빼뜨리셨네요. 제가 나중에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출연자들을 위해서 아까 차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긴장된 탓인지 다 먹었습니다. 그걸 갖다 두고 다 들어왔나요? 하나씩 나눠드리시고요. 분위기 풀고 우리 가벼운 분위기에서 원래 하자는 게 취지였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주호민 작가가 혹시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추첨은 진행이 됐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주호민 작가에게 질문 넘기고요. 우리가 준비한 차는 안 마신 분들은 이제 마시고 하십시다. 저는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노동조합 내부에 해당하는 공약들은 보통 시민들이 들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각 선보원별로 저처럼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겠죠? 그런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공약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첨은 끝냈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누가 뽑았죠? 네, 기호 2번 선본이고요. 저는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입니다. 공약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질문이 좀 포괄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노총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커피숍 갈 일이 많습니다. 사실 글도 쓸 일도 있고 사람들 만날 일도 많은데 최근에 서울역
그 집회가 있는 옆에서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이 밖에서 이제 소위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데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혼자 말씀을 하시더니만 원래 좀 저렇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뒤따른 말이 좀 달랐었는데 좀 제대로 좀 싸우지 뭐 하나 풀리는 것도 없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 이 말씀이 민주노총을 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18년 역사 처음으로 경향신문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을 오한마로 깨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어떤 탄압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노총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민주노총이 시민사회처럼 캠페인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정책원처럼 논평 내고 기자회견만 할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 봅니다. 민주노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민주노총은 뭐냐? 저는 해민스님의 책 제목이 우리가 민주노총이 할 역할이 아닌 거 봅니다. 해민스님 책 제목 가운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총파업입니다. 총파업,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순간 지금 한국 사회의 모순에 집적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 확인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 파업에서 그렇게 느꼈고 지금 공공부문, 민영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이 멈출 때 세상의 모순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요구하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느냐. 따라서 민주노총이 지금 어떤 아름다운 예쁜 공약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싸우는 문제거든요. 민주노총이 그런 모습으로 머리띠도 두르고 빨간색만 그냥 옷 입는 문제가 그렇게 박제화된 민주노총이 아니라 실제 삶에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현대 아파트 압구정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지금 노동자 삶이 힘든가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노동자 삶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답변을 듣고 그걸 요약해서 이런 얘기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러면 또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 이럴까봐 내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분 이제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업일본 선대본의 정책팀장 맡고 있는 백인하입니다. 저는 노동운동 막 시작할 때 87년 대투쟁 때 이제 3.1 파업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일당 3,000원이었다가 4,700원으로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투쟁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월세 3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은, 제가 노동운동 하는 동안 주택 문제 가지고 총파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산돌노조로 꼭 와라. 이런 부탁도 있었는데, 이런 투쟁은 지역본부에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본부에서만 계속 서울 지역 연대 활동만 쭉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주택 문제가 정말 전월세 폭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데, 10%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 집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0%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삶이 주택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피폐해지고 있고 이것이 임금 인상 투쟁의 압력으로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우리 민주노총이 임단투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 차원에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아파트 늘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장 공무원연금이 계약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벌한테 감세를 해주면서 공무원 연금을 깎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 간의 이익관지를 시키는 문제여서 이건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연대투쟁을 하면서 재벌 감세를 도모하는 권력과 자본의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투쟁 전반을 우리는 사회연대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12명의 내 팀의 선본 중에요. 후보들 중에 12명의 후보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젊습니다.
이름하여 저는 누군지도 잠깐 얘기하시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3번 사무총장 후보 신현창이라고 합니다. 12명의 후보들, 이번에 출마했던 12명의 후보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전데요. 저는 75년생입니다. 75년생들이 대체로 제대할 때가 98년도를 전후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통 그 IMF 직후에 제대를 하고 되게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요. 불황기에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제가 직업을 몇 번을 옮겼나 보니까 한 7번, 8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0대의 직업이 옮기는 걸 보니까요.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을 옮기면서 댕기시더라고요. 제가 또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제가 98년 제대하고 나서 식당과 공장에서 돈을 받았던 게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도에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한 170에서 160 정도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보면 맞고요. 오히려 임금 하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조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위로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이 무슨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뻥파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파업에 대해서 좀 배부른 소리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들을 대거 조직하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을 어쨌든 신자유주의 가장 큰 모순 아닙니까? 바깥에서 집세를 뺏기고 전세금이 올라가서 집도 못 사고 임금은 계속 추락하고 안팎으로 계속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이야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전면에 등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민주노총 이런 문제를 받아 안아야지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분 남으셨죠? 예. 계속 듣겠습니다. 예,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전대본의 정책 담당 이정입니다. 후보들 TV 토론 시킬 때는 2분 내지 3분이라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뭔 얘기하냐 이랬는데 길어요. 보니까 3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은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년 정도 전부터 이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 그러니까 국민적 사안으로 이미 상당한 부분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희망버스나 희망텐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예전에는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다.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 좀 더 꼬집어서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5,600원 정도 수준인데 이걸 이제 한 2배 가까이 올리자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정권이나 자본은 펄펄 뛸 텐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태도라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하면 정규직들 고용을 깎아내려 가지고 정규직들 고용 쉽게 하겠다, 해고 쉽게 하겠다 이런 식인데 비정규직 임금이 열악하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정규직 임금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거 깎겠다 이렇게 할 텐데 결국 문제의 해결은 현재 낮춰져 있는 서민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약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36시간으로. 이미 지금 40시간제가 된 게 지금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을 고치면서 오히려 주당 초과 노동 시간을 12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조차 지켜지지가 않고 그리고 새벽에 주간 연속 2교대 근무 사업장만 하더라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시에 밤 1시에 퇴근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그것이 국민적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출연자가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고 계시네요. 각 후보의 공약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각 선본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상대방 선본이 내건 공약 중에서 아차 저건 우리가 할 걸 뭐 이렇게 탐나는 공약이 있으면 이건 짧게 1분씩만 서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1번 뽑으셨나요? 예, 순서대로 합시다. 예, 이 문제는 사실 저한테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유쾌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해서 넘어갔던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약들을 많이 거꾸로 가셨던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알바노조가 저희가 만들었던 저희 허영구 대표님께서 만드셨던 알바노조가 재작년부터 최저시급 1만 원 운동을 해왔고요. 당연히 저희 공약에도 공약집에는 없지만 공약 안에 그 해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역 강화 얘기도 자금과 인력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저희 계속 그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 조직화 어떻게 할 거냐 다 저희가 먼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선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는 다 공약이 비슷해졌죠. 다른 후보 공약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탐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죠. 탐난 게 아니고 좀 더 논쟁이 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선본의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였습니다. 다음 순서 말씀해 주시죠. 네, 기호 2번 한상균 선본인데요. 저희는 아까 주호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을 칠 정도로 아차 하는 건 없어요, 사실. 없고 지금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나온 얘기고 이 기발한 어떤 공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한다고 하면 기호 1번 같은 경우는 그 광역단위 자립력 없는 산별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기호 3번 같은 경우 노동시간 상한제 그리고 기호 4번 전국 활동가 대회를 해서 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 안고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선된다고 하면 나왔던 그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그 정책 탕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분. 네. 기호 1번 정영건 상대본의 백인아입니다. 그 선거운동 과정에 정책이 좋은 거는 다 수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지역본부 활동을 해서 이제 3번에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사이에 대의원 배정을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주노총 건설할 때 그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산별노조 체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와서 문제 제기는 게 안타까움은 있지만 중요한 토론거리를 만들었다,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역본부 강화를 위해서 물론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비슷한 답변이네요. 이제 마지막 분 듣겠습니다. 예, 기호 4번 전재한 선대본의 이장입니다. 뭐 비슷할 텐데요. 다들 고민하고 했던 거라서 말씀드리자면은 기호 1번은 슬로건이 마음에 듭니다. 절박하다 단 한 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노동계급이 처해 있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허영구 후보의 경우는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역 본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현실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쨌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정도 수준으로 지역 본부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용근 후보의 경우는 사회연대 전략이 결국은 이제 민주노총이 전체적으로 들고 가야 될 전략이긴 한데 지금 마치 특정 후보의 전략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민주노총의 자기 운동의 전망 그리고 실제로 연대운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네 분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이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 결국 다른 진영을 가장 칭찬을 잘한 답변이겠어요.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네, 질문 몇 개 이제 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네 분이 답변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짓밖에 안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자유발언 시간을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분 동안의 발언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또는 이제 조합원이 아닌 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길 수 있는 발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처럼 진행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선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편안하게 한 번 더 모실 수 있길 바라는데 여기서 돌발적으로 제가 한 공약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꼭 이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 이런 공약을 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신 분은 약속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좀 분위기 좀 풀자고 한 얘기고요. 나중에 하여튼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말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일 텐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에 또 있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어떤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3분씩 이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이것도 제비 다 뽑았나요? 예, 그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기호 1번 정영권 선대본이 첫 번째입니다. 백일환입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민주노조 운동이 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그 대응 과정이 거의 뭐 탄압에 대한 방어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방어라든지 민영화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이 방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참 힘든 그런 겁니다. 저쪽이 일방적으로 저쪽이 구상에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투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게 투쟁은 국민과 함께 하기보다는 사업장 내의 투쟁으로 하고 뭐 쌍용자동차든 철도든 이런 투쟁을 할 때 이게 이제 의식 있는 활동가들이 연대 지원을 하는 거지 전 국민이 함께하는 투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농민의 의제, 빈민의 의제 이런 공통의 의제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항전선을 형성할 때 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 전선을 좀 힘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연대 지원 투쟁은 뭐 계속 해야 돼요. 기본권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 20년은 이게 사회연대 전략으로 표현을 했지만 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리고 당면에서는 제일 세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공무원연금 계약이어서 그 부분을 당장 총파업은 어렵더라도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재벌과 부자에 대한 누진세 문제를 제대로 부각시켜서 이 권력과 자본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우리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서 이후에 이제 16년 총선이나 그 이후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거의 한 1분 남기신 것 같죠? 네. 다음 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호 3번의 사무총장 후보입니다. 신현창이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 어두운 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더 어둡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성장을 하려면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가 민주적으로 더욱더 혁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비정규 노동자가 공직선거에 나올 때 혹은 단협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선거나 자신의 입장들을 표출하려고 할 때
같은 조직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조직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표가 안 될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정규 조직하려면 사실 돈과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의 문제와 돈과 사람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 돈의 문제는 조합비의 문제고 그러면 조합비를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어떻게 좀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청소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의 1%,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1%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의 1%는 기본적으로 상여금이나 시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그대로 100%고요. 대공장 정규직의 통상임금은 작지만 상여금과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 상여금이 붙기 때문에 거의 뭐 몇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본다면 실제로 대공장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인 한 18,000원, 1%인 18,000원, 하청 노동자나 그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15,000원, 13,000원. 사실 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액임금 대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민주노총이 이런 도덕성을 내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담을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좀 더 손쉽게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민주노총과 상담하고 같이 투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저희 기호 3번은 여기에 대한 혁신안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얘기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한상균 선보는 이창근입니다.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분들이 민주노총이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한 번 더 보태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과거 민주노총은 산별과 이른바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양날개로 날아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진보 정치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진보 정치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가져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정치적 당면한 문제다라고 일단 봅니다. 정리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 다시 통합이니 여기에 상생이니 화합이니 라는 말로 이걸 덮을 수 없다. 그동안 지금 그런 말로 근 10년이 넘게 가로로 찢어먹고 세로로 나눠먹은 거 아니냐. 그것이 무슨 통합 지도부라 얘기하는 거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으로 고립 일로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탓을 듣고 욕을 듣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많은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이 지금 시대가 원하고 있는 이 시절이 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건가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입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노총이 만들어가는 것. 이거 총파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파업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모습으로 민주노총은 환골탈퇴해야 된다. 그것이 혁신의 기본일 것이고 그것이 싸움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건데 무엇을 벗겨낼 것인가? 이 무기력하고 또한 체념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낙담을 벗겨버리는 그런 민주노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그런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노총은 품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당시에 아이가 파업 현장에 와서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또 민주노총 이후 조합원일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수능 대열에 휩쓸려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 학생들이 정규직 취업률 25%도 안 되는 대학문을 나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학생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가 섞여 있는 좀 더 민주노총이 품을 넓게 해서 조합원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 계급의 대표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주노총의 품을 확실히 넓힐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2015년 이제 공무원 연금부터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릴 시간 없고 대기할 시간 없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분명히 맞서고 각을 세워내는 그런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다음 분 얘기해 주시죠. 예,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선대본의 정책 담당 이정입니다. 기호 4번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발언을 4번째로 뽑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금속노조에서 한 10여 년 정도 중앙사무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잘 못해서 우리 이창건 동지나 한상균 후보를 참 여전히 아직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정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무튼 생각이 다른 분들이 2년마다 교체되면서 집행부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집행부가 4번째 정도가 되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 금속노조를 운영하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나는가,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게 주장했더라도 또 단위 사업장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상급 단위는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본인이 뭐 좀 투쟁 안 하고 쉽게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들끓는 상황에서 투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이번에 후보로 나온 분들이 저는 하나같이 어쨌든 20-30여 년간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고 또는 절박한 상황에서 투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후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민주노총이 정말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에 지금까지 노동자나 서민들의 처지를 보면 뭐 봉기나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한 너댓 번은 일어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경우 전셋값이 2년 사이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실제로 봉기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그 앞장에서는 세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정말 찌들려 있는 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거기에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향후 2-3년 동안에 비정규 밀란을 조직하자.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밀란 수준으로 폭발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비정규 밀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비정규 밀란이라는 것이 처지가 열악하다고 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든든한 기대를 언덕이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조직화해낼 만한 역량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럼 그걸 결국은 국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대변하고 묶어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민주노총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여기에서 정리해야겠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각 후보 진영끼리 그 약간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이런 게 확인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민주노총 선거 특집 방송에 대한 총평은 주호민 작가에게 듣겠습니다. 주호민 씨 오늘 듣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선거라고 하면 뭐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들밖에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저와 제 생각과 다른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의견, 공약 같은 게 굉장히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조소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공약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네 분들 말씀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조합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번 민주노총 직선 선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주호민 작가가요, 지난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명 좌우민 작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좌풀, 강풀 작가는 그렇게 불리고, 좌우민 작가라고 불리고, 그 아주 보수 진영의 좀 이상한 논객이 그 주호민 작가에게 이제 우리 방송에 몇 번 한 이야기인데 좌빨들과 어울리지만 않으면 크게 될 작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호민 작가가 그 말을 듣고 난 이미 크게 됐기 때문에 그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원하는 결과를 이제 이루시기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조합원이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조합원이 아니어도 노동하는 당신 곁에 언제나 민주노총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연자들과 함께 구호를 하나 외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민주노총 만세 삼창을 외칠까 뭐 싶은 생각했지만 이건 좀 비조합원들 듣는 방송에서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위하여를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출연자들이 4분이니까 제 앉은 옆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그 다음에 위하여는 우리 전원이 다 같이 외치는 걸로. 아셨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 위하여가 뒤에 들어가니까. 예,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예, 좀 더 멋있는 걸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 출연자께서.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